많이 통계학자들이 가지고 논 다음에 통계학자들이 거의 모든 걸 끝내놨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쓰면 돼. 받아들이고 쓰면 돼. 자, 이 함수에 대한 궁금증은 가지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긴 합니다. 좀 건강에 안 좋은 함수라서 이게. 궁금하시면 그냥 저 교과서에 다 나와 있거든? 형태를 한번 봐봐. 그럼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거야. 딱 보는 순간. 진짜 못생겼어. 뭐 그렇습니다. 정규분포까지. 괜찮나? 갑자기 좀 막 이상한 게 나오죠. 되게 이상해요. 근데 놀랍게도 통계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한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문제는 풀려.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은 문제는 풀립니다. 또 표준 정규분포. 자, 표준 정규분포는 이제 정체가 뭐냐, 표준이라고 하니까 얘가 이제 뭔가의 기준이 된다 이런 느낌일 거고요. 얘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입니다. 뭐 이런 거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게.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인데 뭘 따르냐면 뭐야, 뭐 어떻게 쓴 거야? 정규분포가 뭘 따르냐? 예를 들어 이걸 따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4.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걸 따른다고 한번 해볼게. 뭐 그런 애가 있겠죠? 어딘가에? 세상에 있겠지. 근데 내가 뭘 만들 거냐면 잘 봐. 이걸 만들 거야. Z라고 쓸게요. Z는 2분의 X 빼기 10. 자, 이런 걸 내가 하나 새로 확률 변수를 만들어 볼게. 뭐 상관없죠? 그냥 하나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잖아. 이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드냐면 X라는 변수에서 10을 빼고요. 평균을 빼고요. 표준 편차를 나눌 겁니다. 10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요. 그러면 이 녀석의 평균이 뭐가 되냐? 0인 거 맞겠나? 얘의 평균? 이 Z는 2분의 X 빼기 10이거든? 이렇게.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거든요. 2분의 2의 X 빼기 10. 근데 요 2의 X가 평균인데 내가 지금 평균을 10이라 그랬잖아. 이 변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빼주시면은 그냥 이게 0이 나옵니다. 맞겠죠? 그 다음에 V, 분산을 구해보시면 분산을 구해보시면 얘 지금 2분의 1이 앞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요게 되는 거 맞겠나? 4분의 VX 이렇게 되는 거 맞겠나? 왜냐면 요 앞에 2분의 1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쓰자면 이렇게 되겠죠. X는 2분의 1 X 빼기 5. 뭐 요런 느낌인 거겠지.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 이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분산을 구해보시면 요게 될 거고, 그럼 이거 놀랍게도 얘도 뭐가 되냐면은 1이 돼요.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 내가 표준 정규분포라는 걸 정의를 했습니다. 표준 정규분포. 평균이 1이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 근데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정규분포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무슨 짓을 했냐? 평균을 빼고요. 표준 편차를 나눴거든? 그랬더니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 즉 표준 편차가 1로 바뀌었어요. 뭔 소리냐? 이렇게 내가 Z라는 분포를 잡아주면 얘는 반드시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여줄게. 이번엔 좀 일반화해서 보여줄게. 봐봐.
자, x라는 애는 뭘 따른다고 할 거냐? n m, 시그마 제곱.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 따른다고 해볼게. 근데 여기서 내가 새로운 변수 z라는 걸 만들 건데요. z는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인 거야. 이렇게 새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얘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평균 이거 구해보시면 0 되는 거 맞겠나? 왜냐면 2의 x가 m이니까 2의 x가 애초에 m이거든. 평균 2의 x. 그래서 이게 0이 되고요. 분산을 구해보시면 시그마 제곱분의 vx거든. 여기 뒤에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 그치? 뒤에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얘는 시그마 제곱분의 vx가 시그마 제곱입니다. 애초에 분산이 1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됐나 이거? 알겠나? 모르겠나? 한 번 더? 이게 뭔 소리냐면 사실 이거야. 그냥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걸 구해보는 거야. 이 y.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은 a 곱하기 2 x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 맞겠나? 이거는 맞겠나? 이거를 여기다가 똑같이 적용하는 거야. 여기에 이제 시그마 m 이게 문자로 생겼으니까 좀 보기 싫긴 한데 사실상 그냥 숫자랑 똑같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사실상 이거인 거야. 얘는 시그마분의 1 x 빼기 시그마분의 m 이거랑 지금 형태가 똑같다 이겁니다. 근데 그냥 내가 y 대신 z라고 썼을 뿐인 거고 여기에 a와 b 대신에 시그마분의 1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평균을 구하면 z라는 애의 평균을 구하면 똑같이 이걸로 계산을 한번 할 수 있겠다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x 2의 x가 x의 평균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걔가 이제 여기 m인 거잖아. 그래서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 해갖고 0 나온다는 거. 오케이. 네, 분산의 경우에서는 여기서 분산 구해보시면 a제곱 v x다. 그쵸? a제곱 vx. 근데 여기서 a를 담당하는 게 누구냐? 시그마분의 1이거든. 그러면 시그마 제곱분의 vx일 거란 말이야. 시그마 제곱분의 vx 얼마냐면 애초에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 1. 와우.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자, 이게 뭔 소리냐? 아까 전에 정규분포 생겨 먹은 게 이렇게도 생기고 이렇게도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막 생겼다는 거지. 근데 이 자식들을 어떤 정규분포든 간에 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식 있죠?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변형을 해주잖아. 그럼 무조건 뭐가 돼? 무조건 이게 되는 거야. 무조건 100%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지금 이해되시나? 어떤 정규분포를 가져와도 가지고 와도 내가 마음대로 분산을 조절할 수 있다. 그쵸? 애초에 이 방법을 이용하면 분산 조절이 가능하잖아. 그럼 분산 조절을 통해서 형태를 조절하는 거고요. 평균 조절을 통해서 얘 위치를 조정을 해주면 저 표준 정규분포에다가 똑같이 어떤 정규분포든 갖다 맞출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나 무슨 말인지? 문제 풀면서 볼 겁니다. 그럼 뭐냐? 반대로 얘기해서 얘에 대한 정보만 알잖아. 그럼 어떤 정규분포든 얘로 바꿔서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바꾸면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됐나? 여기 있는 정보를 하나 가져와서 여러분 상용 로그 하실 때 실수값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커서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상용 로그 취해가지고 해석을 한번 하시고 걔를 다시 원상복구 시켰었다. 이런 작업들 기억나시죠? 실생활 문제들 같은 거에서 특정 값을 구해야 되는데 너무 크니까 상용 로그 취해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숫자로 바꿔서 그 수가 뭔지 확인하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규분포 값을 표준으로 바꿔서 표준화한다 그래요. 표준화해서 해석을 한번 하시고 다시 돌려놓는 거야.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면서 정확하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어쨌든 얘에 대한 값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 상용 로그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은 상용 로그 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특정 값에 대한 표를 주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값들은 그 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이런 행동을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있어요. 자, 요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생긴 애가 굉장히 못생겼네요. 여기가 이제 0인 거야. 평균이 0이니까 여기가 0인 거야. 근데 표준 정규 분포 표에는 항상입니다. 항상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어떤 값이 나와 있냐면 얘는 이것만을 알려줘요. 0부터 X라고 쓸게요. Z라고 쓸게요. 보통 Z만 있습니다. 보통 A까지의 확률만을 알려줍니다. 이것만 가지고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 한번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 뭘 알려주냐. 0부터 1까지 이게 얼마였더라? 3413인가 그럴 거야. 0.3413인가?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알려주는 거야. 뭔 소리냐. 이 통계학자 양반들이 미친 짓을 한 거죠. 여기를 적분을 한 겁니다. 어떻게든 해가지고. 굉장히 끔찍한 식인데 어떻게든 성공을 해낸 거예요. 적분을. 그래서 적분을 해보니까 이 곳의 값이 내가 찾아볼게요. 뒤에 써져 있을 거거든. 3413 맞을 거야. 와, 개쩔었죠? 0.3413 맞습니다. 0부터 1까지 확률이 0.3413인 거야. 그럼 이거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반대편 있죠? 반대편. 요만큼 넓이도 뭐가 되냐? 똑같이 0.3413 되는 거 맞겠나? 대칭성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만약에 이걸 구하라고 한다고 해볼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P 마이너스 2 Z 1 이걸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시냐? 자, 내가 아는 값은 표준 정규 분포 표에 있는 이 값밖에 모릅니다. 상용 로그표랑 되게 비슷해요. 상용 로그표도 미리 구해놓고 그 더 큰 값들은 그거 이용해서 뭐 그 진수 곱해가지고 했었잖아, 그지? 그것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걸 구하시면 됩니다. 0 Z 1에다가 좀 단계별로 해볼까? 얘들아, 단계별로 한번 해볼게. 처음이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Z가 0까지 에다가 P 0부터 Z가 1까지. 이거 나눠서 구해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넓이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넓이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랑 0부터 1까지를 나눠서 구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뭐와 같냐? 0부터 2까지와 같습니다. 대칭이라서.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웽 이렇게 생겼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부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를 구하라는 거야. 이때 확률을 구하는 상황인데 이때 확률은 여기 가운데 뿅 갈라가지고 여기랑 여기를 구하는 상황이다. 그럼 그 상황을 둘로 나눠서 할 건데 0과 1 사이의 값은 표준 정규 분포 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2와 0 사이의 값은 안 나와 있지만 반대편으로 뒤집어서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느낌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값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
바꾸는 얘기는 왜 했냐? 이게 궁금한 거야. 아니, 이 세상 모든 일이 표준 정규 분포일 순 없잖아. 모든 것들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일 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예시 들었던 거, x가 n 10,2의 제곱을 따른다. 요거 한번 해볼게. 근데 뭘 구하고 싶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이산 확률 변수거든? 연속 확률 변수거든? 그러니까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한 마이너스 10, 아니야. 잠깐만. 계산 좀. 마이너스 14부터 12까지. 이게 확률이 얼마쯤 되려나? 궁금한 거예요. 평균이 10일 때, 그리고 표준편차 2의 제곱일 때. 이런 게 궁금하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 70점 만점에 뭐 표준편차가 10점인 거야, 만약에. 굉장히 크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몇 등쯤인지 보고 싶은 거야.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뭐 1등급 컷을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뭘 구할 거냐면은 x의 점수가 몇 점 이상일 때, 몇 점 이상일 때 이게 0.96인지 이걸 보시잖아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몇 점 이하까지 계산을 했을 때가 96%가 나온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 결과물이 1등급 컷이 됩니다. 약간 뭔 느낌인지 잠깐만. 4% 맞지? 1컷.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컷 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수능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거기에 무슨 점수 죄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걸 이제 해보자 이거야. 이거 할 거예요 나중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이 얼마인지 알아보겠다 이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시냐? 그냥 구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이거 왜 마이너스 14냐? 마이너스 14가 아니라 조금만 더 조정을 할게요. 6 잘못 썼다. 6.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시느냐? 이렇게 바꿉니다. Z라는 애를 가지고 올 건데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x 빼기 10 나누기 2.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죠? 이거 왜 했냐? 이걸 했더니 이 Z라는 애가 Z라는 애가 표준 정규 분포가 됐다 이거야. 그럼 얘를 쓰고 싶다 이거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기도. 뭔 소리냐? 이렇게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6 빼기 10 분의 2. x 빼기 10 나누기 2. 무슨 짓 하는지 보여? 이걸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짓을 부등식 3개에다가 똑같이 하는 거야. 이래도 상관없죠. 왜냐면은 2가 양수니까. 2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이거 표준편차라서. 양수니까 상관없는 거야. 부등호 방향 안 변하겠지. 절대로. 빼기는 어차피 안 변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다 해주는 거야. 10 빼고요. 2 나눠주는 겁니다. 상관없죠. 이렇게 해도. 그럼 뭐가 나오냐? 놀랍게도 P 마이너스 2 Z 1. 와우. 이게 나온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지금 내가 하는 거. 이 정규 분포를 있잖아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 분산 조절하고 평균 조절하면 표준 정규 분포로 가져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짓을 어떤 정규 분포에 대해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거지. 근데 얘만 바꾸면 되느냐? 안 된다 이거야. 바꿀 거면 다 바꿔야지. 다 바꾼 거야. 나왔다 이겁니다. 문제 보면서 자세히 볼게요,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던 아무것도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다는 게 이것만 할 줄 알잖아.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리긴 해요, 사실. 웬만한 건 다 풀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규분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정규분포를 가지고 와서 표준화 한 다음에 해석할 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뭐 내용들이긴 해요. 제가 얘기했던 게 위에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전에 세상 모든 분포들은 결국 양이 늘어나면 정규 분포 따른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 이항 분포도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거든. 보통 이 기준을 NPQ 곱한 게 15 이상이다 라고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N과 P와 Q를 곱했는데 15가 넘어가면, 이걸 넘어가면 뭐 크게 중요하진 않긴 해요. 이걸 넘어가면 보통 걔는 정규 분포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 소리냐? 예를 들어 주사위 던지기라고 생각을 해봐. 30이었나 15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15 아니면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제가 통계학자는 아니라 가지고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라고 한다면 P가 2분의 1이고 Q가 2분의 1인 거거든, 둘 다. 그러면은 4분의 1 N이 15였던 것 같긴 해요. 이거 이상이면은 얘는 그냥 정규분포 따른다라고 보통 얘기한다는 거야. 그럼 N이 몇 개 이상이냐? 60회 이상. 일반적으로 동전을 60번 던지면 대부분의 경우 정규분포 마냥 이 시행 횟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진짜 60번을 던지면 보통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의미입니다. 대충. 얘는 막 그게 중요하지 않고 만약에 문제에 나오면 100% 주어질 겁니다. MPQ가 얼마 이상일 때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느낌으로. 하여튼 배고파. 하여튼 이 X란 애가 이항분포를 따르게 된다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특정 기준을 넘어가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X는 정규분포도 따라요. 근데 무슨 정규분포겠냐? 당연히 NP, NPQ인 거 맞겠나? 평균 분산. 아까 전에 이항분포의 평균이 뭐였냐? NP. 분산은 NPQ.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 이항분포는 특정 횟수가 넘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규분포와 거의 유사해지고요. 사실상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거의 유사해지고요. 그때 따라가는 분포가 평균이 NP, 분산이 NPQ 이렇게 되는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냥 아까 알아봤었을 때 이항분포의 평균이 NP고 분산이 NPQ였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는 이항분포를 만약에 다뤄야 되는 상황에서, 즉 독립시행을 다루는 상황에서 횟수가 충분히 늘어나 있다면 정규분포처럼 계산을 하셔도 크게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자, 뭔 소리냐면 이 밑에 거 한번 제가 볼게요. 기준이 15가 맞나 보다. 이거 NPQ 계산하면은 16 나오거든? 아마 기준이 15가 맞는 것 같아요. 자, 한 명의 친구와 72번에 가위바위보. 아이고야. 힘들겠다, 그죠? 군대 가면 합니다, 알죠? 거울 보고 거울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 하는 거. 진짜야, 가면은 무조건 시켜. 거울이랑 가위바위보를 하래. 언제까지 합니까? 이길 때까지 해.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72번 우습게 넘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지만 확률이 0이라는 거. 마음이 참 아프죠. 자, 그래서 이 가위바위보는, 뭐야. 그때의 기억이 갑자기 새록새록 나네. 자, 이 가위바위보는 뭘 따르냐? 이항분포를 따라요. 왜냐면 내가 앞에서, 물론 이제 심리전 요소가 있긴 하지만 무시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내가 앞에서 이겼든 졌든 비겼든 그 다음에 이길 확률 뭐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가위바위보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자, 요걸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독립시행인 상황. 이항분포를 따를 텐데 횟수가 몇 번이냐? 72번인 거 맞겠나? 확률은 얼마냐? 3분의 1인 거 맞겠나? 이길 확률. 자, 생각해보세요. 가위바위보 할 때마다 내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횟수는 총 72회입니다. 근데 구하라는 게 뭐야? 26번 이상 35번 이하로 이길 확률. 자, 이게 원래는 뭘 구하셔야 되냐? 잘 생각해보세요. 원래는 이걸 구하는 거야. P, X는 몇부터지? 26. X는 26 더하기, 죽고 싶어요 벌써. X는 27 더하기, 원래 이걸 구해야 돼 진짜로. 맞잖아, 그지? 8 더하기 P, X는 35인가요? 35. 야, 이거를 이제 구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럼 26번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냐? 72C. 자, 여러분 이거 쓰지 마세요. 쓰다가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곱하기, 심지어 이거 끝나지도 않았어요. 3분의 1에 26승 곱하기 3분의 2에 72 빼기 26 하면 얼마야? 46승?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어떻게 다 더할 거야? 심지어 하나만 구하는 것도 아니야. 더해야 돼. 못한다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요거 MPQ 계산해 보면은 16 나오거든? 9분의 2니까. 그쵸? 8이 16? 그래서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여기 밑에다가 꼭 요거 써놓고 시작하세요. 이항분포의 상황에서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평균 얼마냐. 요거 두 개 곱하시면 된다 이거야. NP 곱하면 돼. NP 그러면은 얼마죠? 24 두 개 곱하면 방금 얘기했지만 16이니까 4의 제곱. 자, 항상 이렇게 쓰는 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시그마의 제곱으로 쓰세요. 표준편차의 제곱. 자, 이거에 제가 정확한 의미를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정확한 의미. 그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바뀌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왜냐? 이항분포는 애초에 이산변수고요. 정규분포는 연속변수잖아. 그래서 애초에 이걸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범위로 퉁쳐서 구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놀랍게도 통계학자들이 멋진 걸 발견을 해냈기 때문에 근사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산변수를 연속확률 변수로 바꿔서 보겠다. 요게 이제 요 말의 진정한 뭐라 그래야 되지? 좋은 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자면 야, 이제 연속확률 변수로 바뀌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그냥 이거라는 거죠. P 26 X 35. 자, 그냥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냐.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물론 여기 표가 나와 있진 않지만 그냥 해볼게. 뭘 계산하라는 뜻이냐. X 빼기, 자, 평균 얼마냐면 24입니다. 24 나누기 표준편차를 이렇게 나눠요. 자, 항상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를 나누는 겁니다.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 나누는 거야. 그러면은 얘도 양변에다가 똑같이 하시면은 11, 4분의 11. 왼쪽은 2분의 1. 아까 전에 했지만 얘가 표준정규분포가 돼요. 표준정규분포가 돼. 이 녀석이.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 나눈 거. 그렇게 하시면 얘가 표준 정규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건 사실 이겁니다. P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11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확률을 구하시면 된다. 이건 어떻게 하냐? 표준 정규 분포표에 나와 있어요. 물론 여기는 지금 안 써놨지만, 여기는 안 써놨지만 실제로 이 값이 다 구해져 있습니다. 통계학자들이 다 구해놨어요. 문제에는 여러분 뒤에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다 나와 있습니다. 표들이 하나씩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표들 다 나와 있죠. 그 값들에 대한 거를 정보를 줄 거야. 그래서 이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이 값들을 구하시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어떤 느낌으로 지금 해결하는지 약간 느낌이 오시나? 좀 얘네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 결국 수능이나 어디나 제가 상상고 문제를 봤는데 이 표 나오는 문제만 한 10몇 개가 나와요. 그냥 똑같은 거 계속 나오는 거야. 어쨌든 수능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어디 학교 문제든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것만 계속 나옵니다. 주구장창. 그래서 요거 쉬운 문제 먼저 하나 풀어볼게요. 뭐 풀어볼 거냐? 70번 문제 요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71번을 이제 70번을 해볼게요. 70번. 자, 확률 변수 Z가 얘를 따른답니다. 얘는 이제 바꾸는 건 아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볼게요. 요거를 따라요. 그럴 때 이걸 구하랍니다. P 절대값 Z가 C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0.6826. 이거 표 보는 법 제가 잠깐 얘기하려고 그냥 가지고 온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절대값 Z가 C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이 소리일 겁니다. P
마이너스 C Z C 양수라는 말이 있나 근데? 뭐 없어도 뭐 당연히 양수겠죠. 얘가 0.686이다. 자,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정규분포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고요. 얘는 0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오케이? 그럼 이게 뭘 구하라는 소리냐? 여러분 언제나 얘는 0이어야 됩니다. 언제나 한쪽은 0이어야 돼요. 이거 구하라는 소리 맞겠나?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C부터 C까지. 그럼 요 반절에 2배 맞겠죠? 그죠? 요거 구하라는 거지. 자, 언제나 정말 중요해요. 언제나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죄다 0부터 스타트입니다. 0부터 C까지 확률이 0.3413인 거 찾으시면 되겠죠. 그게 어디냐? 표 보시면 1이네요. 그죠? 상용로고표 보는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바로 밑에 요 예제 문제 바로 밑에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표준화까지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71.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 50, 10의 제곱을 따를 때 구하라는 건 뭐냐면 p 40 x 70. 잠깐만, 오늘 목요일이고 다음 주 화요일? 여러분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다음 주에 그 추정이라는 걸 할 텐데, 추정할 때 이거 모르면은 아예 못 하거든? 그러니까 꼭 알아야 돼. 막 신뢰도 신뢰 구간 막 이런 거 할 텐데 꼭 알아야 돼. 알겠지? 막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은 웬만하면 이것만 거의 최대한 할 거예요. 마지막에 조금 추정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것만.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자, 핵심은 뭐냐면 x에서 평균을 빼고요, 표준 편차를 나눕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표준화 과정이라 그래요. 그냥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기. 똑같은 걸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2.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기본 문제들은 정말 어렵지 않아. 방법만 알면 다 할 수 있어. 이게 오히려 그 앞에 확률 쪽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 z 2다. 요거 찾으시면 된다 이거야. 근데 이거 찾는 방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언제나 이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한쪽 스타트가 0이어야 돼요. z 1에다가 p 빵 z 2. 괜찮죠? 이거 두 개 더 하면 돼. 끝이야. 이게 딱 전형적인 개념 이해는 힘든데 문제는 쉬운 딱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규분포 문제 푸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저런 문제들 보긴 볼 건데 그 전에 앞에 좀 다른 내용들 먼저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항분포 문제도 조금 풀긴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분포의 함수 자체에 대한 얘기도 살짝 할 게 있어가지고 그거 얘기들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자 56번 요런 거 한번 볼 텐데 제가 주의사항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자, 56번에서 제가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x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얘 일단 이거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 샵 56.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x는 아마도 이거 바이너리 이항분포 따를 겁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그쵸, 이거 보시면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이거든. 독립시행의 확률. 횟수는 몇 번일 거냐면 3번이고 확률은 얼마일 거냐면 3분의 1일 겁니다. 이게 독립시행 확률이라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와, 그러면 얘는 이제 뭘 따르냐? n 1 3분의 2 따른다. 잠깐만, 쓰지 마, 이거. 잘못 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p 뭘 구하래? 0 x 2인가요? 2를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와, 표준화 하자 이거야. 표준화 어떻게 해? x 빼기 1 나누기, 살짝 사고긴 하죠. 갑자기 좀 사고가 났지. 그래도 뭐 해보자 이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양변에 똑같이 익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n이 충분히 안 크잖아. n이 너무 작잖아. MPQ가 15는 넘어야 된다니까. 근데 MPQ가 3분의 2야. 택도 없어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근사 안 합니다, 여러분. 근사 안 해요. 되게 주의해야 돼. 왜냐면 이거 한번 배우고 나서 그냥 막 근사시키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사 되는 경우는 n이 충분히 커야 됩니다. 정말 충분히. 기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MPQ가 15 넘어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뭐 72번 이런 거 못 구하게 나오는 게 있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근사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사시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러면? 그냥 하나하나 구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여사건 쓰면은 좋기는 하겠죠, 아무래도. 얘가 이제 이항분포를 따르면서 가능한 확률 변수 값들을 써보면 거의 1, 0, 1, 2, 3 가능한데 구하라고 하는 건 P 0, X 2 이거 구하라고 하거든. 그럼 얘랑 얘 구하라는 소리겠죠. 구해서 더하라는 소리겠지? 그럼 그냥 1에서 요거 하나만 딱 빼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요거 하나만 딱.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 정답이 1 빼기 3C 3 곱하기 3분의 1에 0승 3분의 2에 3승 27분의 8 27분의 19 뭔 말을? P 요거는 애초에 얘가 이산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확률을 하나 구해서 더하라는 뜻이거든 애초에. 근데 얘가 다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 3 4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1에서 3개 되는 경우만 빼자 이겁니다. 근데 그 확률 계산은 독립시행이에요. 확률 계산법. 이거 독립시행 계산법도 당연히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항분포는 사실 기본적인 계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계산들은 형태만 그냥 이항분포처럼 보여 있는 거지 사실상 계산은 그냥 독립시행 계산이랑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시행 계산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뭐 그 다음에 내용들도 사실 그냥 다 그 이항분포 알고 있냐 정도의 내용들이긴 하거든. 애초에 이쪽에서 썩 의미있게 문제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60번 요거 복습 차원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계산 한 번만 해보고 갈게요. x가 이항분포 n 3분의 1을 따르고 vx가 200이다. 자, 이거 그냥 복습 차원에서 한 번만 더 다시. 자, 여기서 2의 x는 3분의 1 n이고요. np. 그다음에 vx는 n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겠고, 시그마 x는 루트 9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알겠지? 이렇게 해서 주어진 거 가지고 계산하시면 끝이긴 합니다. 얘가 이제 200이다 해가지고 n 구하시고 평균 구하시고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평균과 분산의 뜻,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어떻게 구하는지, 왜 나오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미분 뭐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대신에 결과물만 정확히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나머지 문제들도 사실 그 평균 분산 알고 있냐 물어보는 내용이고, 이항분포 네가 만들 수 있느냐, 이항분포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독립시행인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규분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6번 요거 한번 해볼게. 자, 확률 변수 x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때 뭐가 성립하느냐? p x a 빼기 3이랑 p x b 플러스 2. 자, 이걸 만족시킨답니다. 사실 요즘에는 애초에 이 정규분포 그래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막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옛날엔 되게 많이 나왔거든. 되게 어려웠어, 옛날에 나왔을 때는. 최근에는 막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몇 개만 다뤄보겠습니다. 오행 이렇게 생겼다. 자, 볼게요. P, X가 A 빼기 3보다 작을 확률과 X가 B 플러스 2보다 클 확률이 같답니다. 그렇대. 그렇대. 이게 뭔 소리예? 그쵸. 잘 보세요. 둘 중에 어디가 큰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A 빼기 3이 좀 더 크다고 해볼게요. 뭐 상관은 없긴 합니다. A 빼기 3이 좀 더 크다고 해봤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a 빼기 3이라는 값이 어디쯤 있을 거냐면 한 여기쯤 대충 있다고 쳐보자고. 여기가 이제 a 빼기 3이라고 해봐. 그럼 b 플러스 2는 어디 있어야 되게? 여기에 대칭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 맞을까? 넓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있잖아, 얘보다 작은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얘보다 큰 부분의 넓이잖아. 근데 그 둘이 같아야 되거든. 그럼 b 플러스 2는 어디에 있겠냐? 요 반대편, 여기쯤 있을 거라는 겁니다. 대칭되는 포인트.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거? 만약에 a 빼기 3이 더 작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럼 그 상황이면 a 빼기 3이 뭐 이쯤에 있었다는 뜻이겠지. 그럼 b 플러스 2는 어디 있겠냐? 그래도 마찬가지. 또 반대편에 있을 겁니다.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뭐 나와야 된다는 거야? 평균의 2배가 나와야 돼. 왜 그러냐? 얘네 둘이 평균 요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거든. 가운데에 대해 대칭이라는 소리니까 얘네들의 중점이 m이라는 소리겠죠. 즉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이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거 여러분 그림 그려가지고 하시면은 대부분 다 풀립니다. 그림을 웬만하면 좀 그리면 좋겠어요. 알겠죠? 뭔 말인지 이해됐나?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은 밑에 거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 y는 3분의 1, 2x 더하기 1 인데 얘가 51이래. 그죠? 그 다음에 vy는 9분의 4인데 얘가 9분의 1이래. 9분의 4래. 뭐해? 아, 맞지? 얘가 9분의 1 vx야.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 평균 m이 150이고 분산 v, 그러니까 즉 시그마 제곱이 3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구할 수 있겠고 m이 150이니까 대입하시면 그 다음에 시그마는 2인 거.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느낌 오시나?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살짝 이건 근데 별로 안 어려워. 68번 요거 한번 해볼까? 69가 조금 어렵고 68번 요거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그림만 잘 그리면은 뭐 충분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처음이라 이 함수의 특징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들을 결국 가장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어쨌든 그림이거든, 그림. 그러니까 그림을 항상 많이 그려보시고 그 특징들을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게스 해봐. 68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요 함수도 똑같이 정규분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 적혀있는 이 구간에서 확률이 최대가 되게 하랍니다. 그죠? 확률이 최대가 되게 하래. 근데 x 빼기 4 보다 크거나 같고 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건 뭐가 결정이 되어 있냐? 이 구간의 길이가 정확히 결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 구간의 길이는 뭘로 고정이야? 6으로 고정이거든? 맞겠나? 맨 끝이랑 그러니까 맨 오른쪽 맨 왼쪽이 6 차이가 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구간의 길이가 6으로 고정이라는 거야. 그럼 6짜리 구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다는 소리일 거야. 그냥 길이가 안 변한다고, 그지? 근데 그게 최대가 돼야 돼요. 그럼 그게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 정확하게 중심을 기준으로 3 잘라 먹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확률이잖아. 확률은 뭐냐? 가운데 넓이거든. 근데 이 길이 6짜리 구간을 이동시키면서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이 확률 값이 최대가 되려면 이 가운데를 정확하게 점유를 딱 해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나?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10을 기준으로 x 빼기 4, x 플러스 2 양쪽으로 3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x는 11이겠다, 그치? 그래서 13, 7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놓고 성질 보시면서 풀면 됩니다. 다음 문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잠깐 10분 쉬었다가 살짝 어려운 거 해보고 뒤에